남자가 몇 마리의 강력한 악룡을 유인했다. 그들이 죽으면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남자는 6번 환생했다. 거룡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이번엔 그들을 가두면 안 될 것이다. 제발 나를 내보내줘.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숨을 멈춘 건 다 내 탓이야. 이제 만족하시나요? 남자는 냉담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에게 묻는다. 당신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넌 여기 갇혀 있어. 그 사람이 자살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여자는 자신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 모든 게 끝났으니까. 이번이 남자의 6번째 환생이다. 이번 환생에서 이 남자는 아직도 세상이 끝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남자 이름은 야나기 타이.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더라면 그는 생각했다. 무엇이 바뀔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유지태는 이 지옥 같은 세계를 경험했어요. 6번째 환생으로 가세요. 내가 도에 대해 배운 유일한 것은 실패와 경험뿐이다. 그게 다야. 살 길은 죽이는 것뿐이다. 몇 번을 죽여도 끝이 없어. 행성 지구가 비정상적인 주말 상태에 들어갑니다. 차라리 지구를 구하겠어요. EX 만능 실패가 세계의 시간을 되돌린다. 그가 한 모든 일은 무의미하지 않았다. 다시 눈을 뜨면 세상의 시간은 다시 거꾸로 흐르기 시작한다. 누군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문처럼 생겼어. 모양이 좀 무섭네요. 여기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나타났다. 이거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한 남자가 대담하게 걸어왔다. 나는 그를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이 죽지 않을 것 같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그 사람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까. 사진 몇 장 남기는 것도 멋지지 않나요? 이것이 진짜 남자가 출근하는 방법이다. 그는 자신의 뒤에 괴물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두의 앞에서 괴물에게 먹혀버렸다. 21세기 전 세계 각지의 문이 열리면서 괴물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인간은 거의 멸망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새로운 불씨를 찾은 인간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으로 잠재력이 뛰어난 젊은 사냥꾼들이 인공섬 해트린에 모아져 교육을 받았다. 그것이 바로 세계학원 도시 네이르의 탄생이었다. 그리고 7번째 회귀자의 귀환을 맞이했다. 한 용의자가 칼을 들고 인질로 잡았다. 한 형사가 그에게 능력을 해제하고 즉시 항복하라고 명령했다. 꺼져라. 내 놈들이 진짜 형사인 줄 아냐? 형사라는. 용의자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죽으면 함께 죽자. 그때 한 목소리가 항복하라고 말했다. 용의자는 자신이 그 사람의 기척을 느끼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이 자식이 언제 뒤에 돌아왔지? 그래서 인질을 던져버렸다. 내 놈 형사지. 죽어라. 용의자의 공격은 한 번도 남자에게 명중하지 못했다. 오히려 남자가 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용의자는 그대로 날아갔다. 방금 순간적으로 힘을 조절하지 못했다. 그 남자. 바로 레이르 지방형사청 소속의 형사였다. 류지태는 오늘 아침에 한때 초인이었던 용의자 조우직이 형사들과의 추격전 중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고 들었다. 지나가던 시민을 만나 인질극을 벌였다고 한다. 어쨌든 먼저 경위를 보고서에 적어두자. 여자는 늘 지태 선배가 어딘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꼈다. 그 사람이 원래 이 정도 키였나? 류지태 좀 더 잘생겨진 것 같아. 조호를 체포했다고 들었어. 다만 너무 심하게 때린 건 아니지. 만약 또 과잉진압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류지태는 발견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다. 그에게는 회기를 시작한 이후로 여기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다. 모두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그는 그날을 포기했다. 평범한 일상은 세계 종말의 위협을 막기 위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용살자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계 아스칼리파에서 어느 정도 성장한 용살자들은 행복한 경험을 쌓기 위해 지구로 놀러 옵니다. 그중 일부는 전쟁에 미쳐
통제력을 잃고 죽습니다. 일부는 아기에 휩싸여 버티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집니다. 또 일부는 생명이 부여받은 임무를 완수하고 스스로 심장을 멈춥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에 분노한 성체용들은 인간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귀환 자는 여러 번의 인생에서 점점 강해지지만 더 이상 강해질 수 없을 때까지 한 사람의 힘으로 세계를 지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국 세계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환생에서 다른 방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동료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선배 퇴근 후에 무슨 일이 있나요? 근처에 맛있는 가게가 새로 열렸어요. 계속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요. 약속이 없다면 저녁 같이 먹으러 갈래요. 미안, 내가 갈 곳이 있어. 어디 가는데? 류지타가 대답했다. 유럽의 어느 마을에서 파란머리 소녀가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꽃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때 류지타가 나타났다. 동시에 소녀도 돌아섰습니다. 안녕, 너랑 같이 가자. 소녀는 붕괴한 바벨의 GS입니다. 그는 이국어와 문자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안녕, 왜 나를 찾았어? 물론 용사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찾아온 거군. 그럼 너는 누구지? 너 류지타 맞지? 남자가 묻는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지? 그건 내 가슴에 쓰여 있잖아. 류지타가 방금 농담한 거야. 너가 누구인지 전혀 몰라. 너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어. 넌 정말 강하구나. 그리고 이 곳과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이곳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혹시 날 죽이러 온 거야? 이 말을 듣고 류지타는 먼저 시선부터 돌렸어. 그리고 침묵을 지켰지. 혹시 납치하려는 거야? 류지타는 바로 부정했어. 혹시 우회전? 조금 다가가자 소녀는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감쌌어. 혹시 넌 그런 타입이야? 용에 대한 특별한 취향을 가진 좋은 사람일 거야. 말장난하지 마. 난 널 보호하러 왔어. 이 위험한 세계에서 널 보호하러. 만약 내가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거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 소문으로 들었어. 너희 농룡족의 눈은 천리를 꿰뚫어 볼 수 있다고. 그래서 너희가 다른 용족보다 더 예민하다는 걸 알아. 그리고 말과 행동도 잘 읽는다고. 내가 농룡족이라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즉 순순히 내 말을 들으면 날 친절하게 대해줄 거야. 그렇지. 알았어. 어쨌든 난 선택권이 없으니까. 하지만 넌 나를 손님처럼 친절하게 대해줄 거야. 약속이야. 아저씨의 손이 떨리고 있어.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 류지타는 여전히 그와 약속을 했어. 그 후에 집에서는 소녀도 류지타의 집에서 깨어났어. 아저씨 일어나셨나요? 그는 류지타가 누군가와 말하는 걸 발견했어. 괜찮아, 가서 해. 지시에 따라 적당히 하면 돼. 대공의 그림자. 본체의 50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신을 소환한다. 오직 내 주군의 명령만 따르는. 류지타와 완전히 같은 사람이 걸어 나왔다. 정말 완전히 같아. 신경 쓰지 마. 내가 대신 일하는 녀석이야. 잘 주무셨나요? 하지만 직접 일하시는 것 같지 않네요. 분신도 내 능력이야. 당연히 내가 일하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해. 그래. 그럼 아침 먹으러 갈까? 아침은 먹어야지. 어젯밤에도 아무것도 안 먹었어. 먹고 싶지만 주인님이 안 먹으시는데? 혼자 먹으면 부끄러워. 넌 매일 정시에 먹니? 용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잖아. 생존 문제가 아니잖아.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져. 기력도 더 생기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저씨랑 같이 장 보러 가자. 아침 식사의 위력을 보여드릴게. 결국 여자애에게 밀려 슈퍼마켓에 왔어. 엄마, 저기 저 언니가 스타야. 옆에 있는 남자도 너무 잘생겼어. 류지태는 아침 식사만 만들려고 너무 많이 사지 않았어. 방금 부엌을 봤는데 재료도 식기도 전혀 없어. 앞으로도 요리해야 하니까 기본 재료는 준비해야 해. 우리 빨리 집에 가자. 지금 당장 아침 식사 만들고 싶어. 일단 물건을 집에 두고 우리 나가서 먹자. 갈 데가 있어. 너도 같이 와야 해. 게다가 아침 식사 시간은 이미 지났어. 여자애가 사과했어.
장을 오래 안 해서 너무 신나버렸어. 하지만 갈 곳은 여기서 살면 필요한 게 있을 거야. 할 일도 많고. 노인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어. 정말 미인인데. 이 아가씨는 사장님의 연인인가요? 류지태가 직접 위협했어. 다른 눈도 보이고 싶으면 닥치고 일해. 잠시 후 그녀의 서류가 완성됐어. 이건 여자애를 위한 주민등록증이야. 이름이 류춘이야. 여자애는 자신이 주민등록증을 가졌다는 걸 깨달았어. 정말 신기하네. 전에 한 번도 가졌어. 주민등록증뿐만이 아니야. 은행 계좌나 홀로그램 손목시계도 없었어. 전에 지구에서 어떻게 살았어? 성은 아저씨 성을 따라. 이름이 왜 춘이야? 사계절에서 따왔어. 용이 4명의 류춘이 있으니까. 이 이름이 좋아. 봄은 세상으로 찾아오는 생명의 계절이잖아.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 사실 지금은 더 이상 나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도 눈이 경고하고 있어요. 아저씨는 위험해요. 아저씨는 위험해요. 하지만 당신은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하루 만에 단언할 수 있나요? 제 직감은 누구보다 정확해요. 제가 농룡족이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관찰해도 될까요? 그건 과거의 윤회예요. 그 안에서는 농룡의 미소를 본 적이 없어요. 빨리 밥 먹으러 가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류지태는 이 시작이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남부 대륙의 어느 황야. 이 정도야 대단하네. 결과는 별거 아니었죠. 너 이 미친놈 우리와 싸워도 무사할 줄 알았나? 여자가 대머리 얼굴에 발로 밟았어요. 정말 못생겨서 밟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직 안 죽었나요? 이렇게 되면 199전 199승이에요. 다음 상대는 누구일까요? 남자가 작은 빵 한 조각으로 작은 금룡을 우회전시켰어요. 세계 랭킹. 파리 슈퍼맨을 경찰 분신으로 압도했어요. 말 안 듣는 작은 빨간 용도 떨고 있어요. 뉴스보도 무지개국에서 대규모 충돌 발생. 사람을 괴롭히는 걸 주특기로 하는 범죄 조직. 바카타가 습격을 가했어요. 약 10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 괴인 야간 전사는 10대 소녀였어요. 류지태는 이제 행동할 때라고 알았어요. 아저씨 바쁘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 밥은 좀 부족해 보여요. 소녀가 맛있어 보여요라고 물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정어리로 만든 요리를 본 적 있어요. 그걸 밥과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인의 힘은 밥에서 나온다는 말 있죠. 한국인의 힘은 밥에서 나온다고요. 이거 정말 먹기 힘드네요. 그래서 화제를 돌렸어요. 내일 빨간 용을 데리러 가요. 빨간 용이요. 하지만 그를 데려오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는 제가처럼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설득하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어쨌든 다른 드래곤족 사이에는 어느 정도 간극이 있죠. 모두 드래곤 알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죠. 저는 느긋하게 무언가를 창조하는 걸 좋아해요. 하지만 레드 드래곤족은 다르죠. 그들은 호전적이에요. 폭력을 숭상하죠. 힘 자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힘으로 강제로 데려오려 하면 위험해요. 레드 드래곤족에게는 굴욕이 죽음보다 더 견디기 어려워요. 류지태는 레드 드래곤을 최대한 빨리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누군가가 그를 노리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레드 드래곤은 틀림없이 죽어요. 함께 가면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저씨 부탁하는 모습이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서 다 감당하실 줄 알았어요. 어쨌든 아저씨가 부탁하는 기회도 많지 않죠. 물론 도와드릴게요. 게다가 레드 드래곤이 죽는 것도 원치 않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다 먹어야 해요. 방금 전 레드 드래곤 이야기를 하시면서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죠. 다 봤어요. 역시 들켰네요. 얼마 후 다른 한쪽에서는 형들 너무 약하죠. 200승이 이런 식으로 달성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 레인보우 대륙에는 상대가 없네요.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녹색 드래곤이 유럽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쪽을 지나가면서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3의 정의 부대가 작은 소녀에게 완전히 그녀를 평범한 소녀로 보지 마세요. 그녀는 전투를 위해 태어난 괴물이에요.
확실한 건 우리 힘만으로는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분을 최대한 빨리 오게 해야 해요. 그 순간 레드 드래곤이 달려왔어요. 형들, 내가 거기서 뭐라 중얼거렸지? 레드 드래곤에게 이 두 사람이 죽어갈 판이었어요. 몇 줄기 강력한 빛이 날아왔어요. 레드 드래곤이 급히 칼로 막았어요. 마법력이 이렇게 무겁다는 건 예상도 못했어요. 마법력을 단숨에 베어 부수었어요. 하지만 가면도 산산조각이 났어요. 생각지도 못했어. 마법력을 직접 베어버리다니. 정말 괴물 같은 놈이네. 그 소녀가 바로 아메 전사인가. 부상자를 데리고 철수하자. 이 사람은 무지개 대륙연합 소속의 슈퍼맨이다. 8위. 하비엘 탈만은 깜짝 놀랐네. 형의 방금 공격은 꽤 무거웠어. 꽤 실력이 있네. 내가 바로 이곳의 두목이냐. 여성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젊은 줄은 몰랐어. 형도 나에 빠진 거야. 그래서 평소에 항상 가면 벗으면 이 완벽한 얼굴을 보고 정신이 팔려. 제대로 싸우지 못하잖아. 너도 이제 실력 차이를 깨달았을 거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어. 무슨 소리야. 가면이 하나 깨졌다고 도망치려 해. 너무 창피하잖아. 굴욕적으로 항복하기보다는 죽기까지 싸우는 게 낫지. 홍룡이 목숨을 걸고 돌진했다. 그렇게 하비엘과 격투에 빠졌다. 그의 약점을 발견했다. 하비엘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그 일격을 견디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더 강한 상대와 싸워본 적이 없구나. 지금까지의 모든 전투가 내게는 어린애 장난처럼 쉬웠어. 그 재능은 아깝지만 내게 놀아줄 생각은 없어. 말과 함께 홍룡을 향해 검을 휘둘렀다. 그 검을 간신히 피했지만 하비엘은 다시 강화된 검신을 사용했다. 나의 검수를 사용했다. 홍룡은 이 기술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 검이 홍룡의 몸에 그대로 박혔다. 홍룡을 그대로 날려버렸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팔에 강화 마법을 걸었다. 공격에 맞서 버텼다. 역시 평범한 아이는 아니네. 하비엘은 다시 공격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잠시 후 상대는 사라져 있었다. 알고 보니 농룡 류춘이 그의 입을 막았다. 농룡,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위험하다는 소문을 들었어. 구하러 왔어. 뭐라 하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구하려 해. 싸우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구해? 계속 싸우다간 죽을지도 몰라. 홍룡은 이 말을 듣고 약간 화가 난 것 같았다. 다른 건 넘어가자. 하지만 싸우는 건 내가 말렸잖아. 내가 죽든 말든 내 상관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끝까지 싸우려 해. 하지만 홍룡, 내가 죽는 순간 우리 게임도 끝이야. 내 죽음은 내 일만은 아니야. 우리 게임이 망가지는 건 원하지 않잖아. 나는 지구에 계속 있고 싶어. 그래서 협조할 거야. 나 홍룡은 이 말을 듣고 약간 강하게 느껴졌어. 혹시 함께 도망칠 거야? 그 녀석은 너무 강해. 도망쳐도 금방 따라잡힐 거야.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해결할 거야. 나 혼자 온 게 아니야. 하비엘도 누군가가 온 걸 발견했어. 즉시 온 사람이 누구냐고 질문했어. 그의 보호자였어. 보호자가 동의한 순간 류지타이 본인도 한 마리의 용을 찾았어. 이상하네. 분명히 농룡의 기척인데 농룡이 아니야. 아저씨 누구세요? 나쁜 분은 아니시죠? 하비엘은 행동으로 볼 때 보호가 필요한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홍룡은 그 사람이 내가 말한 아저씨냐고 물어봤어. 상황을 확인하려다 류춘에게 끌려갔어. 상황은 복잡해. 다 설명할 수 없어. 여기까지로 할까? 뭐라 하는 거야? 갑자기 나타나서 뜬금없는 말을 해. 이건 쉽게 넘길 일이 아니야. 그 소녀는 이미 선을 넘었어. 하지만 그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잖아. 여기서 말장난하지 마. 그 아이는 더 이상 여기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하비엘은 무기를 꺼내들었어. 이 말을 듣고 내가 순순히 물러날 줄 아나. 여기는 3정찰권에 관할 구역이야. 지금부터는 3정찰권 소유자로서 그 보호자라 주장하는 너를 체포해. 그 소녀와 함께 강력한 검기를 날려버렸다. 금빛 검기가 적을 휩쓸었다. 땅에 깊은 구덩이가 생겼다. 그 괴물 소녀의 보호자라면
이 정도 공격으로는 죽지 않을 거야. 정말 화가 나. 초인 랭킹 8이라 자칭하는 녀석. 이렇게 고집부리나. 하벨은 상대가 언제 뒤에 왔는지 깨닫지 못했다. 단 한순간. 그의 팔이 잘려나갔다. 반응하기도 전에 다른 팔도 잘려나갔다. 로직원 잘 들어.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불운한 날이다. 정찰권 보유자로서. 그 아이와 함께 가던 중. 정체불명의 괴물과 마주쳤다. 운이 나빠 선제 공격을 막지 못했다. 그래서 양팔과 눈이 불에 타버렸다. 괴물과 아이는 모두 도망쳤다. 하지만 너는 이 일을 금방 잊을 거야. 하벨은 구걸할 틈도 없이 치유계에 초인이 있다. 숨만 붙어 있다면 눈과 팔도 치료할 수 있다. 하지만 뇌리에 각인된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 공포가 이렇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류지태는 지금까지 이 방법을 좋아해왔다. 예를 들어 어둠의 전사라 자칭하는 폭주 소룡. 그 아이도 예외는 아니다. 야, 농룡의 괴물은 대체 뭐야? 아저씨는 괴물이 아냐. 인간이야. 그는 그저 후후 웃을 뿐. 만약 인간이라면? 나는 도마뱀이야. 홍룡. 이제부터 너는 내 집에서 함께 살아야 해. 내 보호 아래? 너에게 충분한 자유를 줄 거야. 네가 원한다면 지원도 해줄 거야. 하지만 내 발리를 건드리면? 이때 농룡 류춘이 말을 끊었다. 아저씨 홍룡이 꽤 놀랐나 보네. 지금은 그를 달래야 해. 나머지는 내가 잘 설명할게. 류지태는 그의 행동에 동의했다. 이제부터. 홍룡 내 이름은 류하천이야. 류지태가 분신과 대화 중이라는 걸 기억해. 같은 순간의 열대우림. 우리도 거의 끝났어. 이제 돌아갈 거야. 그 녀석은 야생마 같은 녀석이야. 분신은 혼자서 설득하기 어려울 거야. 역시 류춘을 보낸 게 맞았어. 금룡이 아저씨에게 방금 누구와 말하던 거냐고 물어봤어. 아저씨의 스마트워치 아직 여기 있어. 원래부터 혼자 중얼거리는 걸 좋아하시나요? 금룡은 바로 천성적으로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금룡족처럼 그 녀석은 6번의 환생에서 3번이나 빛나는 삶을 살았어. 하지만 누구보다 빛나던 그 가장 많은 종말의 원인이 된 드래곤이기도 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은 화려하지만 오히려 독을 품고 있기도 해. 게임 속에서도 이런 외진 곳에 있으면서도 아마 이 때문일 거야. 아저씨 이거 진짜 신기해. 화면이 공중에 떠 있고 화질도 최고야. 전에 본 거랑 다르게. 왜 이런 데에 있어? 게임을 떠났으면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야지. 여기엔 야수와 곤충뿐이야. 금룡이 묻자. 상대가 어떻게 게임을 떠났다는 걸 알았지. 전에 농룡이 말한 거. 그래서 내 몸에 농룡의 냄새가 나더라. 농룡이 아는 사람이었구나. 금룡 인간들이 너를 무서워하게 했어. 문어는 갑자기 축 늘어졌어. 특별히 무서운 건 아니지만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본 적은 있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상한 눈길로 봐. 그리고 누군가는 계속 따라다녀. 그런 느낌도 무서워. 어쨌든 이렇게. 빵 좋아해. 빵 나는 드래곤이니까 안 먹어도 돼. 류지태가 손가락을 튕기자 수많은 손이 뻗어나왔어. 별칭은 심연의 가장 얕은 곳. 도시 하나를 삼킬 수 있는 아공간을 가졌어. 금룡이 입을 벌리고 바라보았어. 이거 진짜 빵이야. 여전히 금빛이 환하게. 정말 향기로운 맛이네.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도넛과 블루베리도 있네? 금룡아 여기서는 안 돼. 나랑 같이 가자. 저기에는 내 친구도 있고 안전할 거야. 다른 드래곤처럼 게임을 즐겨야 해. 하지만 엄마가 낯선 사람과 가지 말라고 했어. 잘 들어 마카롱 사줄게. 이 말을 들은 금룡은 즉시 마음이 움직였다. 무적의 남자가 3마리의 드래곤과 한 알의 알을 입양했다. 그리고 그들을 인간 학교에 보내려고 했다. 지금 어떤 집안? 홍룡 류샤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아저씨를. 기분이 더 나빠졌다. 농룡이 그를 위로하려던 순간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아저씨가 산다. 집이라고 다시 한번. 절대 빵 때문에 따라온 게 아냐. 물론 소시지 빵은 맛있어. 아스칼라파의 최고급 소시지보다 훨씬 맛있어. 그가 빵을 먹었을 때 이게 마카롱이야.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 속은 매우 촉촉해. 이건 천국의 맛이야. 아저씨 돌아왔어요. 농룡 오랜만이야. 금룡이 농룡에게 달려들었다.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어? 계속 아저씨랑 둘이 살았어. 얼마 안 돼. 저기 홍룡도 있어. 인사할까? 돌아오셨군요. 주군도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쪽으로 돌아가서 일하러 갈 거야. 그때 홍룡이 나왔다. 류지타는 그를 한번 흘겨봤을 뿐. 그는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홍룡 이 기간 동안 잘 지냈어. 이 냄새 또 담배 피웠어. 홍룡 일족은 왜 건강에 해로운 걸 좋아하냐? 화가 난 홍룡이 이 작은 것들 시끄럽다라고 소리쳤다. 또 짓거리면 내 뿌리째 뽑아 버릴 거야. 홍룡이 너무 거칠어요. 그 후 유지태는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의 정확한 나이를 물어봤어요. 농룡은 20살이에요. 금룡은 10살이에요. 홍룡은 15살이에요. 금룡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용의 성장 속도는 보통 인간보다 빠르다고요. 그러니 자신을 아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그런데 홍룡을 여름이라고 부르는 건 가명 같은 건가요? 그건 삼촌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금룡이 의심했어요. 우리는 성인식도 아직 치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이름을 쉽게 지어주실 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니 자신은 가을이에요. 유지태 할아버지가 보충하셨죠. 이제부터 내 이름은 유추천이야. 저쪽에는 태어날 때부터 겨울이야. 너도 알다시피 이건 청룡의 알이야. 그건 변신괴물인가요? 곧 부화할 거야. 조심히 대우해줘. 삼촌은 분명히 인간인데 모든 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나요? 그건 너희들이 알 필요 없어. 모두 모인 김에 다시 한번 태어나는 거야. 너희들은 앞으로 한 가지 규칙만 지키면 돼. 게임을 즐겨. 하지만 발레를 넘지 마. 금룡은 그 의미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즉, 내 앞에서 사라지지 말라는 뜻이야. 너희들의 모든 게임은 내가 관리할 거야. 내가 볼 수 있는 곳에서만 진행해. 용용이 질문했어요. 우리들을 지배하려는 건가요? 다른 두 명이 그를 보며 어떻게 하냐고. 농룡이 의견이 있다면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럼 근처에서 놀 수 있나요? 그래서 모두 나가서 놀자고 제안했어요. 앞으로 여기서 살려면 신분증을 만들어야 해. 필요한 물건도 사야 해. 금룡은 재미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죠. 홍룡은 돈을 훔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유지태가 그의 정보 단말기를 던졌어요. 돈 문제는 걱정하지 마. 놀러 가세요. 삼촌 감사합니다.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원하는 만큼 쓰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용이 쇼핑을 시작했어. 류지태의 카드가 미친 듯이 차감됐어. 한 번에 카드를 초과 사용했어. 다들 원하는 걸 다 산 것 같아. 농룡 류춘이 사과했어.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고. 사실 형님께도 옷 사주고 싶었어. 카드가 한도 초과됐어. 형님 이거 어때? 예쁘지? 예쁜 옷이 너무 많아. 실수로 다 샀어. 이거도 샀어. 형님과 같은 모델이야. 류지태는 인정했어. 정말 어울리나. 심지어 홍룡의 표정도 좋아졌어. 그는 류지태에게 자신이도 산 거 있다고 말했어. 전에 상검이 부서졌대. 좋아, 내가 산 거 품질 진짜 좋아. 그때 금룡이 달려왔어. 누나에게도 옷 샀어. 빨리 입어봐. 농룡은 여름이 표현이 서툰 거라 말했어. 사실 감사하고 있었어. 류춘 아무것도 안 샀어. 왜 혼자 빈손이야? 사실 샀어. 식탁 건너편을 바라보고서 화분을 발견했어. 식물을 키우면 기분이 좋아져. 꽃이 피어날 거야. 추억을 남길 거야, 영원한 추억을.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네가 알다시피 우리 용들에게는 게임은 단순히 먹고 놀고 하는 게 아니라고. 형님의 번영 속에서 게임을 완전히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물론이지. 학교에 가고 싶어. 다른 두 용도 학교에 대해 흥미를 보였어. 그 후 그들은 학교에 면접을 보러 갔어. 면접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농룡이 물어봤어. 형님은 안 계시냐고. 금룡이 누나들 이야기를 했어. 내가 생각난 게 있어. 정말 무서운 일이. 만약 너희 둘이 면접을 다 본 거라면? 나만 떨어지면 어떡해?
나만 내일 학교에 못 들어가는 거야. 이 자식아. 방금부터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해. 그 돼지 입에 빵 한 조각 넣어줄까? 면접 고생했어. 금룡이 달려가서 물어봤어. 나 떨어질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떨어지지 않을 거야. 방금 이거 포장하러 갔어. 김룡이 좋은 냄새를 맡았어. 네가 좋아하는 거야. 그는 빵이나 마카롱이라고 생각했어.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거야. 전생의 방송에서 어떤 TV 인터뷰에서 대단한 인물이 출연했어. 바로 세계적인 스타 김룡이야. 그래서 류지태도 알고 있었어. 김룡이 좋아하는 건 뭐지? 당연히 치킨의 콜라지. 이 냄새 정말 끝내줘. 분명 맛있겠다. 홍룡이 물어봤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처음 보는 건데. 괜찮아, 오늘부터 가장 좋아하는 거로 만들면 되잖아. 치킨인데 뭐. 대단하게 구네. 농룡이 물어봤어. 아저씨는 안 먹으시나요? 나는 필요 없어. 너희들 먹어. 다 같이 먹으면 더 좋잖아. 이때 류지태는 나이어 교무과로부터 연락이 왔어. 류지태 보호자님 맞으시나요? 이번 면접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지 말해줘. 류춘 수험생 쪽은 못 들으셨나요? 류춘 수험생이 이번 수험생 선발 면접에서 획득했어요. 만점을 받았고 면접관들이 모두 극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류춘 수험생이 올해 입학선서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면접관들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수험생에게 직접 제안을 드렸어요. 문제는 류춘 수험생이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는 정말 소중해요. 보호자님도 한번 설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류춘 수험생.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원한다면 제 뜻도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홍룡에게 먼저 물어봐. 방금 전화는 농룡의 거였어. 류춘이라고 불러줘. 유춘이라니 정말 소름 돋네. 그 나이에 아직도 놀이하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왜 우리를 레이어에 보내는 거야?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내가 하고 싶은 건 싸우는 거야. 거기도 강한 애들이 많을까? 그곳은 전 세계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야. 분명히 있을 거야. 결국은 어린애일 뿐이야. 너도 어린애잖아. 이 말 듣고 목이 화나. 나와 제대로 싸워보자. 네가 강하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얼마나 강한지. 네가 나를 압도하려면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 류지태는 그를 한번 흘겨봤을 뿐이야. 됐어, 들어가서 내 치킨이나 먹어. 네가 진짜 지루한 거 알고 있냐? 입으로 욕을 해대며 동시에 국제 5호의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금융지 왔어. 치킨 누나 이러지 마. 하나 먹어봐. 그가 계속 거부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입에 하나 쑤셔 넣었어. 먹은 후 그는 망했어. 레이어. 전 세계를 둘러싼 거대 부유섬에 지어진 해트린의 교육기관.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는 초인학교. 하지만 레이어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보통 부자들만. 유명인 혈통. 가문의 천재 양성. 기관의 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어. 누군가는 생각하길. 이건 부자와 권력자의 세계를 만드는 거야. 레이어는 정말 대단한 학교야. 듣기로는 부인이나 귀족만 들어갈 수 있다고. 설마 아저씨가 숨겨진 재능을 가진 아이. 우리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아무 말 안 했어. 노경은 외모만 보면 가능할 것 같아. 어쨌든 우리 모두 합격했어. 정말 다행이야. 나만 떨어졌을 줄 알았어. 합격해서 너무 기쁘다. 교복도 너무 예쁘다. 그런데 하천 누나와 아저씨는 어디 갔어? 하천은 청룡학사에서 실기 면접을 보러 갔어. 아저씨는 보호자로 동행하겠다고 했어. 네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예비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초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이나 가족의 어른들이 보호자가 되어 동행도 업무 중이죠. 하천 언니가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할 거예요. 하지만 하천 언니도 면접을 봐야 하나요? 하천이 지원한 그 전공. 예비생인 것 같아요. 학원생들이 서로 모의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면 우리도 가야죠. 이미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 우리 구역이라면 너무 시끄러울 거라더라. 그 두 사람이 학교에 쉽게 주목받을 거예요.
흥룡학사 창천관에서 대련이 진행 중이에요. 학생들 간의 대항,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대련을 관람하고 있어요. 류지태도 여기에 있어요. 여러 보호자분들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달걀 진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비생들이 더 긴장할 거예요. 보호자가 누군지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소개를 잊었어요. 저는 청룡학사의 주임교수 위원이에요. 앞으로 여러 보호자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분위기가 있죠? 사람도 능력도, 돈도 많고 전쟁 영웅이기도 하죠. 류지태는 124번과 7번이 입장하는 모습을 한눈에 보았어요. 바로 홍룡과 금발소녀의 대결이에요. 금발소녀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걸 증명했죠. 지루하면 바로 집을 나가는 게 어때? 명색이 평범한 대결이었는데 소녀는 상대를 거의 죽일 뻔했어요. 남자는 오히려 책망하지 않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죽여버려. 방금 전에 홍룡과 금발소녀의 대결이 시작됐어요. 대결이 지루하면 바로 집을 나가버려. 모두 소피아와 빨간머리 소녀를 논의하고 있어요. 누구를 지지하시나요? 둘 다 예쁘죠. 하지만 저는 빨간머리 소녀를 더 좋아해요. 너 이 바보야. 누가 내 취향을 물어봤어. 누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을까? 물론 소피아죠. 그가 학원이 되기 전에 이미 고기 멤버가 되었어. 고기는 모국 헌터 공수특전대야. 대전에서 큰 공을 세운 조직이야. 특히 고문에 가까운 잔혹한 훈련으로 유명해. 문명한 근육질에 거한 대후. 소피아는 너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직원들이 달려와 그를 막았어. 소피아는 너무 창피해. 내 아빠는 정말 불안해 보여. 지금 포기하고 아빠 품으로 돌아갈래. 아빠를 불러서 너를 보호하게 할까? 그 입 닥쳐. 안 그러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아이고 그럼 해봐. 살기가 무겁다. 역시 서결 출신이군. 그 빨간 머리도 만만치 않아. 124번과 7번 각자 위치에 서고 대결 시작. 소피아가 먼저 돌진했어. 홍룡은 이 공격을 막아냈어. 소피아의 주먹까지 받아냈어. 한 방에 그를 밀쳐냈어. 소피아가 다시 한번 발차기를 날렸어. 이 발차기가 그의 옷에 정확히 맞았어. 홍룡의 옷을 바로 찢어버렸어. 이건 막 받은 옷인데. 너무 심해. 둘은 다시 거리를 벌렸어. 소피아가 돌진해 주먹을 날렸어. 이번 공격도 홍룡에게는 닿지 않았어. 한 발로 경기장 철망을 차고 공중에서 뛰어올랐어. 소피아는 땅에서 뛰어올랐어. 고지를 점한 홍룡이 한 칼로 소피아를 가격했어. 그는 즉시 방어했어. 하지만 팔뼈가 부러졌어. 소피아가 반응하기도 전에 홍룡이 그의 뒤에 서서 말의 꼬리를 들었어. 소피아와 놀아주는 건 나쁘지 않아. 이내 소피아에게 주먹을 날렸어. 그를 날려 보호망에 부딪히게 했어. 홍룡의 나뭇검이 그의 앞에 겨누어졌어. 대결 종료. 124번은 정말 대단했어. 하지만 결과는 쓰레기였어. 이 말을 들은 소피아는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어. 정말 세계의 엘리트들이 다 쓰레기야. 소피아는 그대로 두들겨 맞았어. 하지만 초반에는 대등해 보였어. 뭐라고? 대등하다니. 빨간 머리에게 상처 하나 없어. 그냥 장난치는 거잖아. 그 빨간 머리 강해. 소피아가 너무 약한 거 아냐. 솔직히 말해서 그는 네오야. 사실 그냥 홍보용 예비 멤버일 뿐이야. 능력은 없는데 예쁘게 생겼지. 그래서 홍보용으로 예쁘게 만든 거 아냐. 완전히 가짜야. 의료진이 알려준 거야. 보호자가 응급처치를 했어. 금방 나을 거야. 그의 팔이 소피아를 격려했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아직 지지 않았어. 내가 최선을 다했어. 정말 유감이야. 내 현재 실력으로는 그 아이에게 이길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실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 그 아이와 만난 건 운이 좋은 것일지도 몰라. 소피아는 그의 허리에 있는 검을 노렸어. 그는 여전히 패배를 말하며 이런 경험은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 거야. 위쪽에서 직접 보고할 거야. 의료진이 보호자 학생을 외쳤어. 문제가 생겼어. 소피아는 강철 칼을 꺼내며 아직 지지 않았어. 그냥 조금 밀려난 것뿐이야.
그는 칼을 들고 홍누를 향해 돌진했어. 홍누는 방비하지 못한 채 칼에 꿰뚫렸어. 류지태도 이 광경을 목격했어. 홍누는 상대가 갑자기 기습할 줄 몰랐어. 죽어라 이년아. 이 장면은 관객들을 입을 벌리게 했어. 학교 관리자들은 식은땀을 흘렸어. 류지태도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 소피아는 마법을 담은 일격을 날렸어. 두 사람이 모두 날아갔어. 이년은 진심인 것 같아. 소피아가 다시 돌진했어. 홍룡은 쉽게 그 공격을 피했어. 소피아의 머리를 잡으며 너 죽었어. 머리를 뒤로 당기며 힘을 모아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 소피아의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어. 모두들 수다 떨지 마라. 권력의 한 주먹. 소피아를 관객석까지 날려버렸다. 이미 심하게 다친 게 보인다. 홍룡은 자연스럽게 허리에 꽂힌 칼을 뽑았다. 아직 안 끝났어. 이거도 그대로 돌려주지. 그때 소피아의 보호자가 홍룡을 잡았다. 이제 그만해라. 교수님. 위원은 마법사들에게 교차 공간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면접 중단. 이내 마법사들이 결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교차 공간이 생성되었다. 홍룡은 왜 나만 노리냐고 따졌다. 먼저 칼을 뽑은 건 그 여자야. 그래서 소피아를 죽이려 한 거야. 내가 가만히 서서 찔리라고. 내 실력으로는. 무슨 개소리야. 내 딸이나 잘 관리하고 나서 말해. 위원도 이곳에 도착해 여러분 진정하세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긴장돼. 류하천 학생. 우리 측의 조교. 내 보호자를 찾으러 갔어. 그러니 일단 진정하고 치료를 받아라. 진정하긴 개소리야. 지금도 화가 나. 방금 전 상황도 봤잖아. 하천 학생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그렇다고 행동해서는 안 돼. 사태가 악화되면 큰일이야. 관리자로서 학생들을 도울 수 없어. 내 소속된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어. 류씨 가문이지. 거기 하천 학생만 있는 건 아니잖아. 만약 하천 학생 때문에 그 친구들까지 피해를 본다면 마음이 편할 리 없잖아. 그러니 보호자가 오기 전에 그때 목소리가 들려 찾지 않아도 된다고. 그 아이의 보호자는 나야. 류지태 다친 아이 괴롭히지 마. 나가서 이야기하자. 위원은 충격을 받았다. 저 사람이 갑자기 결계를 뚫고 들어왔어. 홍룡도 불편한 표정이었다. 그 후에 어느 방. 유명한 우롱차야. 맛에 안 맞을까요? 차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아니었나요? 이 사람은 아마도 류씨 가문 출신일 거예요. 류지태 씨. 그 교차 공간을 쉽게 돌파해 들어올 수 있다니? 상당한 고위 강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름은 말하지 마세요. 들어본 적도 없는 가문이에요. 조사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소피아의 보호자. 류지태와 함께 앉아 계시네요. 정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두 보호자 모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행히 두 분 다 중상을 입지 않으셨다고 들었어요. 류하천 학생이 퇴원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어색한 꿈을 꾸게 되겠네요. 앞으로 청룡학사에서 마주칠 일이 많을 거예요. 서로 잘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잘 협의하신다면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소피아의 보호자가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의 원인은 우리 쪽이에요.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보호자 미하일로프입니다. 소피아는 아직 어리고 미숙해요. 그래서 이번 일에서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류지태가 그의 발언을 끊었습니다. 보호자의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타인의 입으로 사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서로 보호자인데 잘 받아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제 신분을 모르시나 보네요. 우리 처지는 다르죠. 당신의 소속지에선 사과가 도덕적이에요. 다친 아이까지 데려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정말 사과하고 싶다면? 중재자의 위험에 편하시다면? 서둘러 보호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시 왜 그 칼을 뽑고 달려간 아이를 막지 않았는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갑자기 정말 형편없는 변명이네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이에게 전가하시는 거예요.
당신 창피하지 않나요? 미하일로프가 정말 화가 났어요. 류지태의 옷을 한 번에 움켜쥐었어요. 제대로 말하면 한계가 있어요. 이 작은 땅에서 우리도 들어본 적 없는 가문을 도전하다니. 정말 큰 소리 치네. 이 칼이 날카롭나요? 잘못 찔렀으면 위험했어요. 칼집이 너무 느슨해요. 아이들이 몰래 가져가도 못 알아차릴 거예요. 미하일로프는 알고 있어요. 방금 경계 태세를 높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미하일로프. 앞으로는 사람이 많은 곳에 자주 다녀야 할 것 같아. 방금 그 칼은 이미 테이블에 꽂혀 있어요. 말을 끝내자마자 먼저 가버렸어요. 미하일로프는 완전히 멍해져서 남았어요. 위험도 어쩔 수 없었어요. 류지태가 밖으로 나오자 붉은 용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몸은 어때요? 그냥 스치기만 했어요. 게다가 붉은 용족은 생명력이 강해요. 그럼 가요? 그거 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혹시 다 내 탓이라고 생각하진 않니? 죽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지만 이런 때는 성숙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잘했어. 다음엔 사람이 없는 데서 죽여버려. 이 말을 들은 붉은 용도 안도했어요. 방금 그 말 내가 한 거지. 나중에 후회하지 마. 이 무적의 남자. 입양한 네 번째 용이 부화했어요.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성질 급한 붉은 용에게 버려졌어요. 남자는 마침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용을 모았어요. 류지태와 붉은 용이 돌아가는 길에 걸었어요. 여름아, 집에 가서 짐을 먼저 정리해. 여기로 이사해야 해. 여기로 이사와. 그래서 그 작은 새가 행복해하며 펄떡이는 거였어. 정말 누군가가 두 사람을 불러세웠어요. 류지태의 보호자님,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할 말은 다 했어요. 더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알고 있지만 말해야 할 말이 있어요. 유아천 학생에 대한 일이에요. 유아천 학생도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홍룡은 잔소리가 아니라 좋은 조언을 드리고 싶다고 해요. 좋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유아천 학생, 우리 청룡학사에서 신입생 대표를 맡아주시겠어요? 신입생 대표라는 말 그대로 청룡학사의 얼굴 역할을 할 거예요. 높은 장학금과 마법 도구도 제공할 거예요. 미디어에 등장할 기회도 있을 거예요. 정말 갑작스러운 제안이에요. 이런 제안을 교수님 혼자 결정하실 수 있나요? 그 점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만암군 부교장님과도 친분이 있어요. 유지태 보호자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저 인간은 만암군과 친분이 있대. 어쨌든 너도 그도 모두 마인이야. 마인은 가문에게 부여된 초인과 달라. 심연의 힘을 받아들인 인간이야. 보통 인간에 대한 맹목적인 분노를 품고 있어. 살해, 중독, 욕망 같은 것들. 이런 마인들 때문에 세계는 큰 위협을 받았어. 2주 전 유지태도 마인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었지. 그래서 위원이 처음 나타났을 때 유지태는 그를 죽여버릴 상상을 수없이 했어. 하지만 계속 참았지. 이 개자식은 더 많은 죄를 짊어져야 하니까. 이제 대충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사자의 의견이에요. 저는 그저 보호자일 뿐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모든 건 학생의 선택에 달렸죠. 유아천 학생. 앞으로 청룡학사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특히 올해 연말 행사에서 유아천 학생이 우리 대표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교수와 함께 미래를 그릴 생각은 없나요? 홍룡은 즉시 거절했어. 위원은 잘못 들었나 싶어.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할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세요. 이사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위원이 묻자 그럼 왜 면접을 보러 왔어? 그냥 심심해서 싸우고 싶었어. 그 이유를 듣고 위원이 화가 치밀어 올랐다. 유아천 학원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기자들이다. 여러분은 내 의견을 듣기 위해 온 거잖아. 기자들은 내 한마디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해했어. 내 한마디. 유아천 학원생의 나이어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먼저 갈게. 두 사람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나중에 후회하지 말길 바란다. 기자들은 홍룡과 류지태를 기다렸다.
홍룡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김치. 온라인 커뮤니티는 유아천 양의 대결을 뜨겁게 논의 중이다. 현장의 소동. 가족을 부응시키기 위해 주목을 끌려는 거요. 유아천 학원생. 한마디 해주세요. 왜 청룡 후보로 지원하셨나요? 너 뭐 할 거야? 홍룡은 매우 화가 났다. 다친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마. 류지태는 모두에게 이제 그만하라고 말했다. 홍룡은 만약 정말 알고 싶다면 대답해 줄게. 기회를 틈타 마이크를 빼앗았다. 너희들이 과거에 내가 뭐 할 거냐고 묻지? 당연히 구우지 우누지하게 즐거움을 누릴 거야. 얼마 후 라이어 내부 숙소. 소금룡은 매우 흥분했다. 여기 정말 넓어. 너무 편해. 우리 정말 여기서 살 거야. 금룡은 가장 좋은 방을 원했다. 홍룡은 가장 큰 방은 타에게 주겠다고 말했다. 얼마 후 넓은 큰 방에 도착했다. 침대가 크고 TV도 최신 모델이야. 조명도 좋아. 이 방 괜찮아. 스스로 받아버렸다. 옆에 홍룡이 이렇게 말했다. 이 발코니는 누나에게 딱이야. 여기 내 방이야. 그건 안 돼. 내가 먼저 골랐어. 누나는 큰 방에 살 거 아니었어. 옆방이 가장 크다고. 금룡은 홍룡의 무력에 굴복했다. 그 순간 다른 한쪽. 농룡이 파랄룡의 아래 물을 뿌리고 있다. 왜 물을 뿌리는 거야라고 유지태가 묻는다. 파랄룡은 물을 좋아하니까. 알이 부화할 때가 가까워지면 변형 상태가 자동으로 풀린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나이리들은 여름에 대해 논쟁 중이야. 생략. 며칠 전에 인터뷰가 화제가 된 것 같아. 대담하게도 그는 기자에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었다. 구우지락이라는 말을 직접 대답했다. 유지태도 그 뉴스를 봤다. 그게 뭐가 대수야라고 홍룡이 말했다. 그들도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 구우지락이 뭐야라고 금룡이 물었다. 네가 알고 싶니?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해. 그 말 듣고 금룡은 듣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엄마는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걸 알 필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거부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런 때는 금룡이 삼촌에게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유지태는 못 본 척했다. 다음 날 홍룡이 아직 자고 있을 때 금룡이 소리쳤다. 언니 일어나. 큰일이 났어. 아침부터 왜 그래? 원래 야근으로 거의 죽어가는 중이었어. 언니 또 이상한 거 본 거 아냐? 그냥 소소한 영상만 본 거야. 역시 이상한 거였어. 어쨌든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아래층에 내려가니 모두 모여 있었다. 아침부터 다 모여 있어. 여름과 겨울이 태어날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명확한 균열이 생겼다. 모두 한 생명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지태가 마지막으로 본 생명의 탄생은 그 모습은 아름다웠다기보다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라고 여자가 애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태어난 순간 이미 죽어 있었다. 환경이 나빴고 전쟁까지. 병원도 폭격당했다. 만약 근처에 제대로 된 시설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그 기억은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이제 다시는 그 시절을 떠올리지 않을 줄 알았다. 왜 지금 그 시절을 떠올리는 걸까? 얼마 지나지 않아 알이 깨졌다. 귀여운 드래곤 베이비가 태어났어. 축하해 태어난 걸. 겨울 녹색 드래곤이 그의 몸에서 액체를 닦아줬어. 정말 능숙하네. 전에 배운 거야. 엄마가 전에 이렇게 해줬어. 원래는 혀로 핥아야 해. 또 유지태에게 안아도 될까 물어봤어. 그는 바로 안 필요하다고 거절했어. 금룡이 외치며 안아달라고 했어. 농룡이 피부가 아직 연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했어. 온몸이 치유되는 느낌이야. 그는 옆의 시선이 날카롭게 느껴졌어. 선생님이 언니도 안아보고 싶을 거야라고 말했어. 뭐라든 안아도 될 만큼 안아. 금룡이 작은 드래곤을 바로 안겨줬어. 이 작은 드래곤은 우습기도 해. 빨간 드래곤이 완전히 얼굴을 붉혔어. 이제 왜 안아달라고 했는지 알겠어. 그는 정말 귀엽다고 생각했어. 빨간 드래곤이 유지태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안아봤어. 너도 안아볼래? 금룡이 동의하며 그래라고 했어. 겨울이 실망할 거야. 혼자 고상한 척할 거야. 그럼 던져버려. 네가 받아.
아이가 다치면 책임 안 질 거야. 이 집에 온 후 목표가 생겼다는 거 알아. 그게 뭐인지 알아. 바로 그 나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거야. 말하며 작은 드래곤을 들어 던지려고 했어. 다음 순간 작은 드래곤이 유지태에게 날아갔어. 정말 재미없어. 금룡은 언니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농룡이 터졌으니 그냥 만져볼까 물어봤어. 유지태는 그래도 만져봤어. 금룡이 바로 터미널을 꺼냈어. 이런 건 찍어두는 게 좋아. 농룡이 제안하며 겨울이 태어난 걸 기념하기 위해 모두 함께 사진을 찍자고 했어. 그런데 그 꽃은 뭐야? 물론 촬영용 소품이야. 농룡이 봄이 유지태 머리에 꽃을 꽂았어. 어때, 괜찮지? 그런데 저쪽 사람 표정은 좀 안 좋아 보여. 빨간 드래곤은 자신도 충분히 찍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조금 부끄러워. 그 이후에 내 드래곤과 유지태는 결국 사진을 찍었어. 지금 이 작은 용은 아직 젖을 먹고 있다. 겨울 준비됐어. 유지태가 묻는다. 이건 뭐야?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남아서 마법 전수로 변신술을 가르쳐주고 싶어. 마법 전수는 상대에게 마력을 전달하는 거야. 내가 가진 마법을 상대에게 전수하는 거야. 보통은 전수받는 쪽은 무료로 마법을 얻을 수 있어. 하지만 전수하는 쪽은 생명력이 줄어드는 위험이 있어. 정말 괜찮겠어. 용의 모습으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잖아. 나 여름도 가을도 원래 살던 곳에서 인간 모습으로 변신하는 변신술을 배웠어. 하지만 겨울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 우리는 빠르게 자라. 이 아이가 커지기 전에 즐거운 경험을 해보게 하고 싶어. 좋아,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하지만 아저씨는 마법을 모르잖아. 하지만 부탁이 있어. 내가 마법 전수를 할 때 옆에 있어 줄 수 있어. 류지태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너무 멀어지지 마. 이상해 보여. 이리 와. 부끄러워하지 마. 류지태는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전수할 때 피곤해지면 겨울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때 아저씨가 옆에 있으면 겨울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겨울이 이렇게 탁자 위에 부딪히면 나는 죄책감에 견디지 못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네. 녹색용이 류지태의 어깨를 툭 쳤다. 단단하다는 걸 알았다. 류지태가 묻는다. 뭐라고? 괜찮아, 방금 소파가 조금 단단하다고 했어. 이제부터가 마법 전수야. 입양한 작은 용이 성공적으로 각성했다. 하지만 용족의 수호자들이 찾아왔다. 그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죽이려 했다. 며칠 후 마법 전수가 마침내 끝났다. 수고했어. 아저씨도 옆에서 수고했어. 농룡이 방에 가서 조금 쉬러 가요. 그리고 겨울이 먹이를 먹지 말라고도 상기시켜 주었어요. 일이 있으면 다시 불러요. 그런데 미끄러져서 평지에 넘어졌어요. 유지태가 자연스럽게 그를 받아냈어요. 방까지 데려다 줄게요. 농룡은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 공주님 안기는 게 조금 부끄러워요. 아직 장난칠 힘은 있는 모양이네요. 나 무겁지 않지? 가벼워요. 아저씨도 이런 달콤한 말 할 줄 아네? 방에 돌아온 농룡은 잠들기 시작했어요. 유지태는 한번 바라보고 떠났어요. 그때 파란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이 점을 눈치챘어요. 정말 이렇게 빠른 거야. 작은 아이 하나가 소파 위에 나타났어요. 이 아이는 겨울을 깨운 성공한 아이예요. 유지태는 자신도 모르게 놀랐어요. 그에게 인사해보기도 했어요. 얼마 후에 카이르 장소. 조직원 초인 조사조 전원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몇 달 동안 잡지 못했던 녀석. 한 사람이 며칠 만에 해결했어요. 방금 전 주장님의 얼굴을 본 적 있나요? 너무 기쁜 나머지 미칠 것 같아요. 우리 소중한 지태는 먹고 싶은 거 있나요? 오늘은 내가 사줄게. 마음껏 먹어. 팀장님도 어쨌든 공무카드로 사시죠. 나는 두 번째 라운드를 사겠다는 거야. 한 목소리가 그들의 기분을 깨뜨렸어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 먼저 가요. 또 도망가. 지난번 모임에도 안 왔잖아. 게다가 최근엔 항상 정각에 퇴근하잖아. 수상하네. 선배님 혹시 여자친구가 생겼나요? 그런 거 아니지. 먼저 가요. 우리 싫어하면 솔직히 말해요. 우리 더 잘할게요. 여자 동료도 정말 여자친구 없나요?
나는 이 순간을 믿어요. 길가의 한 소녀. 친구와 터미널로 대화 중이에요. 이때 유지태가 그녀를 만났어요.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 그는 변했어요. 현재 유지태 대신 출근하는 건 유지태의 분신 대공의 그림자예요. 그는 과거 마계의 대공이었어요. 먼 궁극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술. 마계 대공을 죽인 새로운 주인인 유지태의 소나귀에 그의 분신이 되었다. 여자 모습의 분신. 지정된 장소에 도착했다. 저를 부르셨나요? 주군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주군 저건 뭐죠? 이건 류동천이에요. 방금 아이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고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왔어요. 이건 인간 형태로 변신한 변신술이에요. 길거리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아기가 아빠 품에 정말 얌전하네요. 부부는 정말 사이가 좋네요. 분신이 불편하다면 제가 안아 드릴까요? 주군님. 그 작은 파란 용은 그를 불만스럽게 한번 쳐다보았다. 분신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상관없어요. 어쨌든 보고하지 않아도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직접 동천 양을 데리고 나오셨나요? 집에는 봄, 여름, 가을 양이 있잖아요. 유춘천은 마법 전수 영향으로 쓰러졌어요. 그 두 사람은 좀 신뢰할 수 없어 보여요. 하나는 쇼핑만 하고 싶어 해요. 하나는 이 아이는 나한테 맡기지 말라며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안 되는데 뭐라고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분신은 주군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요. 꾸미지 마. 당신의 감정과 기억은 모두 나에게 전달되니까.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니까. 이 점은 내가 알고 있을 거야. 불만은 아니에요. 다만 제 임무에 대해 궁금할 뿐이에요. 나를 다룰 수 있는 존재로서. 아무도 일상적인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려 했어요. 예를 들어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나를 영향력을 보여줘야 할 곳에 파보내거나 영향력을 보여줘야 할 곳에. 하지만 이번 회차의 주군은 일상을 느끼고 싶어 하네요. 이 미천한 몸이 이해하기 어렵네요. 부족한 말씀을 드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너는 결국 하나의 인격일 뿐이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곧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길 거야. 그 전에 얌전히 일해. 게다가 방금 동료들은 아쉬워했어. 한잔하러 가자. 어쨌든 너희는 곧 헤어질 거야. 알겠지? 주군 대인. 옆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기 정말 그거 원했어. 네가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사줬을 텐데. 작은 파란 용도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 판다 아기 인형을 보고 그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다. 인형 원해. 류지태는 즉시 심연의 가장 얕은 것을 발동했다. 이거랑 저거는 좀 다르지만 이 작은 곰 인형을 건네주었다. 작은 파란 용의 표정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좋아해. 작은 파란 용은 그를 그냥 바닥에 내려놓았다. 천천히 류지태에게 다가갔다. 그를 안아 올리더니 이제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먼저 류지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손을 뻗었다. 자신의 이마로 류지태의 이마를 부딪혔다. 갑자기 왜 이래? 농룡의 마법 전수와 비슷한 것 같아. 마법 전수를 감정 표현의 방법으로 사용한 걸까? 이 순간 류지태는 전생의 기억을 본 것 같았다. 마인과의 전투를, 거령과의 싸움을, 혼자 남겨진 순간을, EX 전능식에 발동할 때를. 류지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작은 파란 용은 왜 이렇게 된 건지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후 작은 파란 용은 곰 인형을 끌고 노래를 부르며 류지태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고개를 들자 이상함을 발견했다. 하늘이 이미 여러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빨리 왔구나. 그때 금룡이 외치며 아저씨 어디 갔었어? 방금 상업가로 다녀왔어. 인간 겨울은 너무 귀여워. 그는 작은 파란 용과 이마를 부딪혔다. 방금 아저씨 선물을 받았어. 그래서 행복한 거야. 겨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 우리 용족은 피부가 닿으면 마법력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생각도 전달할 수 있어. 그중 이마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 간단히 말해. 감정 표현을 할 때 하는 몸짓. 접촉의 흐름. 처음 알고
알고 보니 아저씨도 모르는 일이 있었네. 내 뒤에 있는 건 뭐야? 이거 피부에 닿지 않아도 내 영혼을 전달할 수 있게 샀어. 어때 가수 같아 보여? 꼭 열심히 연습할 거야. 이 광경을 보고 류지태는 과거의 회귀 기억을 떠올렸다. 미친 듯 허둥대는 금룡이었지. 그 광경을 보고 류지태는 매우 놀랐다. 그때의 그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았어. 금룡과 잠시 이야기하다가 손가락이 아파. 너무 무리하지 마. 적당히 부드럽게 해. 봄은 깨어났어. 자고 있고 열도 아직 안 내렸어. 어쩔 수 없어. 며칠 연속으로 마법을 가르치는 건 무리야. 여름 누나는 하루 종일 드라마에 빠졌어. 방문도 안 나가는걸. 여름 누나가 싸우지 않고 다른 것에 이렇게 열중하는 걸 처음 봐. 좋은 일이겠지.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것보다는 낫잖아. 금룡은 겨울에게 잊지 않고 당부했어. 밖에 나갔다 오면 먼저 손을 씻으라고. 알잖아. 이때 류지태의 눈빛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금룡은 농룡 누나가 깨어났는지 확인하러 가려 했어. 류지태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금 당장 겨울과 함께 내 방으로 들어가. 내가 부르기 전까지 한 발짝도 나오지 마. 금룡이 물었다. 왜 그래? 류지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빨리 하라고 명령했다. 금룡은 겨울을 데리고 방으로 돌아갔다. 그가 떠난 후 류지태는 비로소 농룡의 문을 열었다. 안에는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 농룡을 이렇게 만든 자를 기다리고 있었지. 네가 맞나? 수호자는 복속 마법으로 주입해. 용족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괴물이나 인간에게 목걸이를 씌워 용룡조의 용족 기사이자 노예를 수호하게 해. 그중 능력 출중한 몇 명의 수호자. 그들은 시멀러리 게임을 떠나는 용살자의 보디가드를 맡는다. 그들은 농룡에게 수면 마법을 사용했나요? 대답해라. 내가 농룡을 이렇게 만든 거냐? 남의 집에 오면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거 아냐?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질문은 강자의 권리다.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건 나뿐인가? 천한 인간. 류지태가 알아차렸다. 이건 상당 고수준의 수호 장벽 마법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는다. 농룡이 어떻게 된 거냐? 대답해라 인간아. 류지태는 여전히 청룡의 출생을 설명한다. 농룡은 변형수를 교환하기 위해 마법으로 전수할 때 너무 무리했어.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하지만 넌 누구냐? 나는 그 아이들의 보호자다. 네가 보호자라니. 정말 웃기네.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냐? 물론 알고 있다. 나는 더 궁금하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일찍 왔냐? 너희들은 원래 매우 먼 차원에서 분산되어 훈련해야 했다. 누군가는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놀랐다. 하찮은 인간 주제에 너무 많이 알고 있군. 우리는 아이들의 수호자다. 또한 인과 역사의 수호자다. 네가 우리 대신 아이들을 돌보는 거. 이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어떻게 보든 넌 선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널 살려보내면 후환이 될 거다. 류지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묻는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걱정 마라. 고통은 없을 거다. 수호자들이 류지태에게 달려들었다. 독자 최고무상의 수호자. 남자 집에서 청소부 노릇을 하다니. 바로 지금. 한 명의 수호자가 류지태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한 손으로 베어냈다. 이 수호자는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의 주상의 검이 왜 이렇게 쉽게. 류지태는 무연검을 사용했다. 한 발의 화살로 그들을 날려버렸다. 한 명의 수호자가 비참한 녀석이라 조롱했다. 그 정도 공격에 쓰러지다니. 이 사람은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너는 뒤에서 지켜보렴. 한 무리가 달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그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수많은 참새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참새들이 일행을 쓸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수호자는 이미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인간은 유아를 돌보는 것뿐이어야 합니다. 수호자의 존재를 알고 의문을 품는 순간 이미 눈치채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상식을 초월한 존재. 류지태는 마지막 수호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방금은 대화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계인가요? 내 질문에만 답해주세요. 차원이 이상이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았나요? 그 수호자는 차원 왜곡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오주는 연결집을 열었습니다. 이 세계로 이어지는 차원 통로를 우리를 전송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차원이 왜곡되었습니다. 우리는 차원 밖으로 튕겨나왔습니다. 그 차원 왜곡을 설명해 주세요. 하지만 수호자 자신도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과거에 오주는 어떤 천리지평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원 왜곡, 천리지평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힘 때문에 발생한 문제, 그를 중심으로 차원이 비틀린 것처럼 류지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윤회에서 차원 왜곡에 대한 이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리지평선이라는 개념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말하면 이번 윤회는 과거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초대 수호자 외에 농령 수호자가 돌아온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 천리지평선, 너희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천리지평선이 너희들을 이곳에 오게 한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라는 비유에 어떤 의지, 도움을 주었어. 의지가 무슨 뜻이야? 마치 알 수 없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 방향을 안내하는 느낌. 그거 계속 내 길을 안내해줬어. 나는 그 길 따라만 수호자들을 모았을 뿐이야. 용문의 위치를 찾았을 뿐이야. 류지태는 확인해보겠다고 했어. 바로 수호자의 머리에 손을 올렸어. 그리고 자신의 눈을 보라고 명령했어. 류지태가 SS 전능 천칭안을 발동했어. 이건 마계 대공에게서 빼앗은 전능의 세 가지 중 하나야. 선악과 진이 좋은 물건을 구분하는 두 눈. 결국 결론은 사실이야. 류지태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어. 이미 세계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두 처리했어. 그 사이 차원 검사를 그렇게 많이 확인했어. 왜 또 모르는 게 튀어나왔지? 수호자가 방금 언급한 그 땅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 평행선이라는 존재. 그 의지는 불만을 품고 있는 것 같아. 마치 저주 같은 느낌. 어쩌면 내 몸 안에 노경의 힘으로 만든 핵이 있는 때문일 거야. 류지태는 그 말을 듣고 수호자의 가슴 갑옷을 한 손으로 찢어냈어. 그는 비명을 질렀어. 안에 정말 뭔가 숨겨져 있었어. 이건 전능 EX 시계 같아. 시간의 흐름에 이상한 왜곡을 감지했어. 전능 EX 시계. 당신에게 저기를 품은 요소를 탐지했어. EX 전능 시계. 세계의 시간선에서 벗어난 요소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EX 전능 시계. 이걸 시간선에서 제외할 거야. 또는 각자 독립적인 시간선을 가진 모든 요소. 적대 목표로 판단했어. 그리고 철저히 탐지하고 있어. 이거 회귀용 전능인데. 갑자기 개입하기 시작했어. 지금 류지태도 어쩔 수 없어. 수호자들이 논의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어. 이상한 빛이 시계로 변하면서 뭔가 해결된 것 같아. 이제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용족은 내가 돌볼게.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할 일이 없어. 어쨌든 차원 왜곡 때문에 용족과 맺은 종속 마법도 풀렸을 거야. 굳이 여기서 머무를 필요는 없잖아. 우리 그냥 가도 되게 할 거야.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상관없어. 이 보호자들은 모두 떠나고 싶어해. 방금 가슴 갑옷이 찢어진 보호자. 떠날 수 없다고 선언했어. 넌 안 가. 나는 인과 역사를 지키는 자니까. 류지태는 그를 손쉽게 날려버렸어. 다시 한번 물어볼게 갈 거야. 나는 떠날 수 없어. 류지태는 다시 한번 그를 밟았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이 보호자는 갈 수 없다고 답했어. 다른 보호자들은 설명했어. 어떻게 말해도. 그는 듣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원래부터 둔하고 자유로워. 눈앞에 있는데도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마음대로 하세요. 류지태는 그들을 한번 바라보았어.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바로 이런 게 보호자라는 이름에 어울려. 한 방에. 방금 몇 명의 보호자들이 죽었어. 남은 보호자는 혼자만 남았다는 걸 깨달았어. 이건 우리를 시험하는 거야. 그렇다고 완전히는 아니지만
넌 낯설게 생겼는데 특이하네. 이렇게 농룡을 지키고 싶은 이유는 뭐야? 농룡 일족에 대한 충성심뿐이야. 변한 적 없어. 충성심이 강하네. 알겠어. 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농룡은 나보다 약한 내가 지키고 있어. 넌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하지만 지금엔 내가 할 만한 역할이 있어. 인사나 해봐. 이건 새 청소부야. 보호자는 바로 설거지를 시작했어. 처음에는 청소부라는 게 좀 거슬렸어. 이게 무슨 소리야? 뭐 내가 불만인가? 하지만 용족을 지키는 것과 청소부는 무슨 관계야?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어제도 말했잖아. 용족을 지키는 건 나 혼자면 충분하다고. 그래도 내 자리는 남겨뒀어. 청소도 못하면 죽여버릴 거야. 잘 해내야 해. 수호자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농룡이 알아봤어. 아스칼리파에서 온 수호자이시죠. 류춘양.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감기 걸렸을 뿐이에요. 여기서 청소부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대충 그래요. 앞치마 잘 어울리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청소부 아저씨의 달콤한 미소. 수호자도 얼굴을 붉히게 만들다니. 죄송해요. 청소나 설거지 모두 알마타에게 맡겨주세요. 양의 손이 더러워지는 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너무 흥분해서 접시를 부숴버렸어. 그거 비싸단 말이야. 작은 파란 용의 다양한 스타일 옷. 이건 초등학생 스타일이야. 심지어 고딕 스타일도 있어. 금용도 찍어놨어. 너무 귀여워. 언니 이 옷 언제 샀어? 너무 예쁘네. 몸이 좋아지자마자 바로 주문했어. 어때 겨울 좋아해? 그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아. 청소부 아저씨 어떤 옷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 겨울양은 뭐든 잘 어울려. 금용은 이 아저씨가 사람 보는 눈이 좋다고 생각해. 류지타는 금방 그의 손가락이 부어오른 걸 발견했어. 아직도 기타 치고 있어. 아니 그냥 가볍게 치고 놀 뿐이야. 농룡도 중재했어. 가을이 좋아서 치는 거라며. 너무 심하잖아. 하지만 별말은 안 했어. 여름은 하루 종일 안 보여. 방에서 드라마만 보고 있어. 알마타가 말했어. 방금 여름 양방 청소하러 가려고 했어. 하지만 문 앞에서 쫓겨났어. 그때 여름 양의 얼굴색이 안 좋았어. 조금 걱정돼. 농룡은 아마 밤새워서 그런 거라 생각했어. 류지타는 금방 찾아갔어. 문을 열자 쓰레기 더미가 있었어. 홍룡도 여기서 뭐 마셔?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살아있나 확인하러 왔어. 계속 이거만 보고 있어. 너도 이거 본 적 있어. 이거 칠기야. 근데 이 스토리 진짜 쓰레기야. 안 보고 못 살겠어. 야수 너 천재야. 먼저 나와. 할 말 있어. 류지태가 모두에게 지금부터 대청소를 시작하라고 했어. 갑자기 대청소 왜? 너희는 인간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구에서 인간답게 살아야 해. 특히 여름 가을. 너희 방 너무 더러워. 금용이 언제 자기 방에 들어갔냐고 묻는 거야. 엄마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 방 정리하라고 안 말했어. 지금 그 말 할 때야. 어쨌든 거실 부엌은 청소부에게 맡겨. 각자 방은 자기들 청소해. 이렇게 결정했어. 홍룡이 불만스럽게 코를 파며 청소부가 있는데 왜 내가 청소해야 해? 왜 내가 청소해야 해? 금룡이 혐오스럽게 너무 더럽다라며 말하기 시작했어. 원래는 너를 위해 준비한 게 금룡에게 한 번에 50살 늙게 만들었어. 울며 더러운 거 정말 싫어라고 외치네? 더러운 거 싫어하는 녀석. 방이 더러운데 철딱서니도 없어. 난 운동하러 갈게. 내 방에서 청소하는 거 내가 확인할게. 알마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 농룡이 내 방은 어제 이미 청소했어라고 말했어. 이 시간을 이용해 저녁 재료 사러 갈 거야. 사람들도 많아졌어. 드물게 힘 좀 써야 할 때야. 류지태는 겉으로는 태연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농룡이 만든 밥을 떠올렸어. 그거 생각만 해도 소름 돼. 농룡이 왜 그래라고 물어보네. 먹고 싶은 거 있어. 괜찮아 가봐. 알마타가 홍룡의 방에 왔어. 코는 없지만 마치 악취를 맡은 것 같아. 그래서 여름 양반이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졌나 봐. 이 때문이겠지. 또 이건 무슨 화분이야. 여기서 독극물 저항 훈련 중이야.
알마타는 먼저 대형 쓰레기부터 시작하려 한다. 이때 류지타가 저기 캔이 아니냐고 알려준다. 캔과 플라스틱은 분류해버려야 해. 청소 기본도 모르니? 아스칼리파는 쓰레기 분류 개념이 없니? 정말 궁금해지는군. 그 정도로 원시적인 곳인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알마타는 느낄 수 있어. 그건 마계의 기척이야. 이건 그분의 분신인가? 뭐 하냐? 밤을 지킬 셈이냐? 다른 사람들은 본체인 줄 알겠어. 이때 진짜 류지타가 이곳에 도착했다. 너희들 청소하라고 했지? 너희들 뭐 하냐? 돌아오셨군요. 주인님. 이 청소부는 본질적인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제가 조언하고 있었어요. 알마타는 매우 화가 났다. 이게 소문 속에 약한 자를 괴롭히고 강한 자를 두려워하는 거냐? 입만 놀리지 말고. 너도 빨리 같이 해. 여름방 때문에 너를 부른 거야. 혼자서는 못하겠어. 알마타는 마음이 편해졌다. 지금 홍룡은 훈련 중이야. 농룡은 슈퍼에서 장을 보고 있어. 금룡은 열심히 청소 중이야. 알마타와 분신도 일하고 있어. 해가 지기까지 일했어. 분신이 와서 모든 일을 끝냈다고 보고했다. 수고했어. 이건 내가 곧 갈 곳이야. 여기는 모국이야. 마족 조직 불가적성. 여기서 초월형 마족을 연구하고 있어. 조건의 업무는 이번 주 안에 처리해. 그리고 모국에 가서 지휘계통을 찾아. 초월형 마족의 원형을. 알겠어. 바로 준비할게. 농룡도 장을 보고 돌아왔다. 언니 왜 이렇게 많은 걸 샀어? 가족도 늘었니? 이렇게 다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야. 대접해야지. 분신이 이때 류춘양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럼 먼저 가볼게. 잠깐 내가 바로 내 옷 갈아입어줘. 얼마 지나지 않아 맛있는 음식들이 나왔다. 아이들 맛있게 먹어라. 금룡은 정말 맛있어. 이 국물은 아스카 법정에서 먹어본 맛이야. 홍룡도 나쁘지 않아. 청소 아저씨도 같이 먹으면 좋겠다. 바보야 입도 없는데 어떻게 먹어. 분신도 주군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이해했다. 지금 이 시점에 류지태는 아직 밖에 있어. 어떤 일이 동생에게 이런 표정을 지게 했을까? 나이어 근처 폐공장. 여기 정말 참혹한 상태야.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히 빠져나갈 줄 알아. 의견을 가진 인간들이 감히 이런 짓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다음 순간 그의 양팔이 잘려나갔다. 그래 잘 알고 있어. 청룡학회의 교수 위원이겠지. 불가불가가 아니라 마인 위원이 맞지? 위원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그는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솔직히 털어놔. 류지태는 즉시 천칭안을 발동했다. 이 마족은 자신이 아는 것을 대답했다. 계획만 말하라. 성공한다면 3개월 후에도 그는 선택된 좌석에 오를 수 있다. 좌석이란 마족 조직이 선택한 것을 의미해. 4명의 마인을 선택하는 것. 일반 마인은 소규모 단체로 활동해. 하지만 좌석에 오른 자는 자신의 군대를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마족 등급 중 최고 등급을 얻지. 최악의 힘을 얻는다. 류지태는 여전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전 회기에서 위원은 좌석에 오른 적이 없어. 게다가 이 시기의 위원은 아직 계획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야. 계획할 단계까지. EX 전능 시계. 천리 지평선 너머에서 전해지는 아기를 감지했다. 세계 시간선에서 이탈한 존재를 찾고 있다. 목표 인물 마인 위원. 세계 시간선 외부에 회귀의 불만을 품은 존재의 간섭을 감지했다. 마인 위원은 반복되는 회귀의 흐름을 이탈했다. 과거 회귀 중 최우월한 요소 상태로 존재. 수호자 이후 이번엔 위원까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을까? 내가 아는 건 이 정도야. 날 놓아주면 더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어. 집에는 병든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야. 제발 용서해줘. 다음 순간 그의 휴대폰이 잘려나갔다. 거짓말은 소용없어. 물론 그게 진실이라도 넌 죽어. 즉시 S급 기술 멸망을 사용했다. 이곳을 파괴해. 위원의 계획이 그를 자리에 오르게 할 수 있다면?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내일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전에 그가 말한 걸 떠올려. 희망. 여름이 우리 대표로 선두를 맡아주길.
시간은 대부분 연말 행사일 거야. 만약 이게 그 녀석의 계획과 연관된다면 옆에 농룡과 청룡을 보고 아기 너무 귀여워. 이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이야. 아기 이름이 뭐야? 이때 류지태가 이곳에 도착했다. 아이들을 찾고 있는 거니? 두 명의 놀란 행위는 즉시 도망쳤다. 아저씨.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여서 어디 갔었어? 그냥 일이 좀 있었어. 방금 전 겨울이랑 뭐 했어? 전에 병 때문에 겨울이랑 제대로 시간을 못 보내서. 내일 학교가 열려. 앞으로도 이렇게 놀 시간이 많지 않을 거야. 그래, 그랬구나. 농룡이 류지태를 바라보았다. 우리 이렇게 진짜 가족 같아. 겨울은 아저씨 딸이야. 나는 겨울 엄마야. 그럼 이 설정대로라면? 류지태가 진지한 표정인 걸 보고 옥룡이 즉시 웃으며 농담이야. 왜 또 이렇게 진지해? 쓸데없는 소리 더 하고 얼른 집에 가자. 그 후 청룡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내일은 개학날을 맞이했다. 청룡이 드디어 학교에 간다고 말했다. 그의 입에는 빵이 물려 있었다. 언니가 어떤 수업을 들어? 같이 수업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 농룡은 초인학문학을 선택했다. 마법학과 사회학. 하지만 가을아이는 조금 전부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왜 토스트를 물고 있어? 아침에 집에서 아침 먹었잖아. 언니는 모르시나 보네. 엄마가 토스트 물고 학교 가라고 하셨대. 만약 누군가 부딪히면 아스칼리파의 관습이야. 그 사람을 부딪히면 운명적인 반려가 되는 거야. 정말 로맨틱하지. 언젠가 그런 운명적인 사람을 만날 거야. 그때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어, 아이야. 실수로 부딪혔어. 내가 내 운명적인 사람이군. 하지만 언니 넌 여자아이잖아. 그게 뭐 어때? 드라마에서 여자애들끼리도 키스하잖아. 어쨌든 그 아저씨 아침부터 안 보여. 어디 갔을까? 우리 수업 보러 오겠다며. 확인할 게 있다더라. 먼저 교무실로 가시겠다며. 어제도 집에 안 계셨는데. 혹시 여자 만나러 갔을까? 농룡은 그럴 리 없을 거야. 아저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금룡이 언니에게 괜찮아. 갑자기 땀 많이 나. 사람들이 앞에 모여 있어. 저 사람들은 누구야? 학생은 아닌 것 같고. 기자들인 것 같아. 이번 신입생을 찍으러 온 것 같아. 눈에 띄는 몇 명에게 다가가. 농룡이 옆으로 먼저 떠났어. 그 학생. 너 류안을 학생이지. 소피아를 쓰러뜨린. 그 말을 한 사람. 맞아, 바로 그 빨간 머리 빨간 용. 내가 찾는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류안을 학생이지. 인터뷰를 받아줄 수 있어. 금룡은 깜짝 놀랐어. 아직 무슨 상황인지 이해 못했어. 저 사람들은 대체 뭐야? 홍룡이 크게 소리쳤어. 모두 닥쳐. 형님 누님들. 지난번 답변으로는 만족하지 못하셨나? 오늘은 하나씩 상대해주지. 쓰레기 기자들. 지금 집은 작은 파란 용이 혼자 집에 있네? 알마타는 일이 복잡해졌다고 느꼈어. 유우지타가 떠날 때 말했지. 아이들은 학교에 갔어. 그는 일도 해야 했어. 오늘은 너와 겨울 양반만 집에 있겠지. 아이들 잘 돌봐. 청소보다 더 어려운 임무를 맡을 줄이야. 아이 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겨울 양반. 다른 양반들과 집주인 아저씨는 저녁에나 돌아올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편한 곳에 앉아 계시는 게 어때요? 작은 파란 용은 듣지 못한 척했어. 고개를 돌렸지. 알마타는 정말 답답하다고 느꼈어. 청소나 하러 가자. 그때 그는 옆에 있는 것을 보았어. 겨울 양반. 동화책 함께 볼래요? 좋아요, 동화책에 관심이 있네요. 그럼 읽어드릴게요. 책 제목은 내 아빠는 요정이야. 오래전. 먼 숲속에서. 먼 옛날의 숲이라면 아마 마개시대 전의 원시림이었을 거야. 정글이었지. 어쨌든 거기에는 석순과 아빠가 살았어. 엄마는 이미 돌아가신 것 같아. 하지만 석순은 운이 좋았어. 그 시절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었다. 잠들기 전에 아빠는 매일 석순에게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지. 이건 어떤 시대의 오래된 이야기야? 아마 대전쟁 시기 일이었을 거야. 석순의 아빠는 전쟁광이었지. 어느 아침
석순이 일어나 보니 아빠가 집에 안 계셨어. 혹시 새엄마를 찾으러 간 걸까? 그 시절에는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는 문화가 있었지. 석순이 새엄마를 얻으면 기쁘지 않을까? 어쨌든 석순은 이 이야기를 듣는 작은 파란 용의 표정은 변했어. 양반 어떻게 된 거예요? 내용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작은 파란 용은 옆구석을 가리켰어. 알마타가 그대로 쪼그려 앉았다. 지금 내일의 박. 차에서 한 사람이 내려왔다. 그 사람을 본 누군가가 매우 예쁘다고 했다. 그의 이름은 공주이다. 한국 3대 검술 명문. 공씨 가문의 후계자. 하지만 그는 검술에 관심이 없다. 외모 관리에 더 관심이 있다. 검술 연습을 하면 땀을 흘리니까. 정말 싫어. 화장도 흐트러지니까. 그는 앞에 있는 위만 사람들을 보고 저 기자들이 나를 기다리는 건 아니겠지? 김 비서 내가 주목받는 걸 싫어한다는 거 알잖아. 처리해줘. 그들은 아닌 것 같아. 누나를 찍으러 온 사람들이야. 나를 안 찍다니? 하지만 그는 한눈에 보고도 충격을 받았다. 정말 예쁘다. 홍룡이 누군가에게 올라타 있다. 누나의 그 사람이 왜 의자가 되었지? 그가 스스로 친구가 되고 싶었던 걸까? 괜찮을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 물론 난 내 팬이니까. 그때 기자가 류하천 학생에게 질문했다. 인터뷰를 시작해도 될까요? 순서대로 한 사람씩 질문해주세요. 빨리 질문하고 빨리 사라져. 저기 모자를 쓴 아저씨부터 시작해. 하천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TT에서 왔어요. 소개가 너무 길어서 말을 다 못 끝내고 끊겼다. 다음. 저는 CT입니다. 최근에 슈퍼맨계에서 큰 화제를 일으키셨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해요.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최악이야. 다음. 당신. 최근에 당신의 팬카페가 생겼다는 거 아세요? 팬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애가 말야 내 팬들 다 미쳐서라더라. 다음. 저는 가산일보 박강호입니다. 얼마 전에 당신이 청룡학사 면접 때 외친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 홍룡이 땀 냄새를 맡았다. 내 머릿속에는 그런 것들만 가득 차 있니?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왜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하필 그 단어를 말했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기자 선생님. 나랑 한번 해볼래? 옆에 기자가 큰 소리로 이게 무슨 농담이야? 네가 정말 알고 있니? 농담이야. 알면서 왜 남의 말을 계속 캐물어? 류하늘 학생은 아직 어려.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기자는 원래 그런 직업이야. 그러니 제대로 인터뷰를 받아. 나도 제대로 기사 쓰게 해줘. 이걸로 홍룡이 화가 나버렸어. 그만해 이 아저씨. 참을 수도 한계가 있어. 알겠어. 금룡도 누나를 설득했어. 우리 저 사람들 무시하고 들어가자. 이때 카메라는 카카카 하고 찍고 있었어. 뚱보 기자는 이런 반응이 더 격렬할수록 클릭률이 더 높아진다. 이 정도론 부족해. 다시 도발해볼까?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내 해석대로 기사 쓰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주목인물 류하늘 학생이 기자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고. 홍룡이 현장에서 폭발했어. 이 기자를 때려 눕힐 거야. 그때 누군가가 그를 막았어. 당연히 류지태였지. 네가 오자마자 사고를 치네. 아니 다 그 죽은 돼지 머리 때문이야. 류지태가 홍룡을 직접 어깨에 메고 들어올렸어. 그는 아이처럼 발버둥 치며 내려줘라고 외쳤어. 인터뷰는 이걸로 끝내자. 그리고 이 사건은 기사로 쓰이지 말았으면 해. 갑자기 빛이 번뜩이며 모든 기자들의 카메라와 마이크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 홍룡도 놀랐어. 류추천. 너도 입학 첫날에 지각하고 싶지 않지? 어서 들어가자. 공주이도 이 장면을 목격했어. 보디가드가 조사할까요? 라고 물었어. 조사에 그 가문의 그 노란머리 유파가 너무 건방져. 어디에서 한 거예요? 가장 강해질 수 없는 남자가 긴장했어. 그 이유는 이번에 유영태가 너무 망가졌기 때문이야. 그는 몇 마디 만에 무너졌어. 남자 학원 도시라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검투술 교수 K입니다. 오늘의 수업은 검술의 역사에 대해
그리고 검을 사용하는 태도에 대해 홍룡이 검을 사용하는 태도란이라며 투덜거림. 차라리 빨리 싸우는 법을 가르쳐줘. 하지만 정말 놀랍네. 네가 금방 지루해져서 도망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지루한 드라마에서. 나도 참고 끝까지 볼 수 있잖아. 그리고 나는 노력해서 그 후드티 입은 갑옷을 입은 녀석을 이길 때까지 기대해. 언젠가 내가 직접 부숴버릴 거야. 그런데 넌 왜 수업을 따라오는데? 다른 사람 찾아가. 이건 내가 더 잘 알잖아. 안심해, 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야. 최근 계속 얌전했잖아. 방금 기자 때리려 한 거 잊었어. 그건 그 돼지가 계속 귀찮게 했기 때문이야. 계속 달라붙어서. 내가 그 자리였다면 참을 수 있었을까? 유지태가 붙지 말라고 했는데. 남자애들은 다 좋아하잖아. 이런 신체 접촉을. 혹시 부끄러워진 거야? 유지태를 보면 여전히 표정은 굳어있어. 홍루도 흥미를 잃고 진짜 재미없다며 불평. 공부 자체가 재미없잖아. 공부라니. 너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납치범도 재미있는 납치범이어야 하는 거야. 처음엔 내가 분명히 평범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미래의 도파민이 폭발하는 나를 기대했어. 기대했던 건 이런 유치한 놀이가 아니었어. 아침 등교길에 일어난 일만 봐도 충분히 자극적이잖아. 억눌린 일 같은 건. 전쟁 같은 전투. 승리의 감정에 취하는 거 알아. 그때 검술 선생님이 다가왔어. 유하늘이 온몸이 가려운 모양이네? 근육을 풀고 싶나 보네. 이런 때 좋은 방법이 있긴 해. 수업이 끝나면 보호자와 함께 남아있어. 그 후에 어떤 방에서 홍룡이 여기서 안경을 닦고 있어. 점점 화가 나네. 왜 이걸 닦아야 해? 차라리 맞는 게 낫겠다. 불평할 시간에 빨리 닦아. 집 청소부를 불러서 시키면 안 될까? 그 애가 청소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럼 겨울을 누가 돌보지? 어쨌든 그 파란 고양이는 도움이 안 되잖아. 하지만 조금 궁금해. 너도 어릴 때 공부 안 했어. 그때는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뭐 너도 전에 꽤나 문제아였구나.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보통 변명이잖아. 그때는 전쟁 시기였어. 살아남기만 해도 바빴어. 또 날 초보 취급하려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가 되는데. 네가 사는 게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없는 인생을 왜 사? 내가 너처럼 강했다면? 이렇게 지루하게 살진 않을 거야. 너무 강해서 오히려 공허한 거야. 생명이 이어지니까. 그리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홍룡은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 모야 중 2병 발작이야. 수다 끝. 남은 거 빨리 닦아. 그 후 집으로 돌아왔어. 홍룡이 루비큐브를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면 같은 면을 맞춰주면 되잖아. 알마타가 다가가자 그는 돌리고 있었어. 알마타가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돌리고 있었어. 덩치야 한판 붙을래. 내 앞에서 계속 어슬렁거리지 마. 집중할 수 없게 하잖아. 억울한 알마타는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 농룡이 묻네. 기분이 정말 나빠. 아침에 기자 일 때문이야. 그도 이유 중 하나야. 하지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마 최근에 싸우지 않아서 그런가? 언니라는 그 한마디에 농룡이 놀랐다. 방금 언니라고 불렀어. 여름아 어디 안 좋니? 병원에 가봐야 할까?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언니 왜 살아? 이 질문에 농룡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겨울아. 여름 언니의 청춘기가 드디어 온 것 같아. 내 파란 머리 애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 다 들렸어. 내가 뭐 알아? 오늘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 왜 사는 게 의미가 있는지 물어봤어.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삶은 계속되고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어. 우리도 방금 그 말투가 대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어쨌든 그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어.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사는 거야. 만약 즐거움을 못 느낀다면 사는 게 의미가 없어질 거야. 예를 들어 그 노란 원숭이처럼 맛있는 걸 먹으면 죽을 정도로 행복해. 그 파란 머리 애는 낡은 테디베어를 가지고 놀면 행복해. 대충이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도 좋아하는 일이 있을 거야. 내 생각엔 언니도 그 사람하고 조금 닮았어.
알 수 없는 점이 완전히 같아. 지루하다는 점도 비슷해. 언니 사는 게 재미있는 거 있어. 한 가지는 알아. 우리 집 대충이는 의외로 수줍어해. 홍룡은 이 무슨 헛소리냐고 얼어붙었다. 뻔히 냉혈무정한 변태잖아. 살인광이야. 원래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사실 귀여운 면도 있어. 홍룡이 갑자기 추궁했다. 그 불편한 웃음은 뭐야? 너희 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거 하진 않았지. 금룡이 뛰어내리며 언니 큰일 났어. 내일 커뮤니티에서 여름 언니 소문만 난리야. 게다가 팬클럽까지 생겼대. 팬클럽이 뭐야? 계단을 내려가자 홍룡이 농룡을 깔고 앉아 있었다. 별거 아냐, 계속하세요. 얼마 후 류지타의 방에서 옷을 입고 있었다. 농룡이 갑자기 뛰어들어 부탁이 있다고 말했다. 마침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급히 사과하며 먼저 문을 두드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옷이 다 입었다. 무슨 일이야? 오늘 학교에 같이 가 주실 수 있나요? 같이 가다니. 갑자기 왜 그래? 전에 항상 여름이랑 겨울이랑 같이 나갔잖아. 나랑은 한 번도 안 가봤어. 여름이랑은 싸우러 가기 때문이야. 금룡은 먹보라서 쉽게 쏘가 넘어가. 여기까지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다. 언니는 학교 안 가는데 뭐 하시나? 큰 오빠랑 데이트 신청 중이야. 금룡은 데이트라는 말에 매우 놀랐다. 홍룡은 생각하길. 보호자가 동반해야 할 일이겠지. 하지만 큰 오빠, 왜 봄언니랑 같이 안 나가시나요? 혹시 저랑 여름언니만 편애하시는 건 아니죠? 류지타는 즉시 아니라고 부정했다. 편애는 안 좋지만 이해는 가. 엄마는 100명의 인간 남자들과 데이트를 하는 동시에 그중 2~3명은 특별히 편애하시지. 홍룡은 엄마는 정말 대단하시네라며 치코미를 걸었다. 농룡은 이 설정대로라면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97명의 남자 중 1명인가? 그게 무슨 뜻이야? 날 납치해왔으면서도 신경 안 쓰시고 낚시로 낚아 올린 물고기처럼 방치하시고 나만 버림받았어. 봄언니 너무 불쌍해. 큰 오빠 너무 심하시네. 홍룡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왜 항상 저들만 데리고 다니시나요? 이번엔 문제 안 일으킬 거니까 같이 가자. 계속 저들만 감시하실 순 없잖아. 류지타는 잠시 고민하다 결국 동의했다. 농룡은 성공한 표정이었다. 얼마 후 라이어 학원. 저기 유명한 류여름의 언니가 맞나요? 이름이 류봄인 것 같아요. 정말 예쁘시네요. 듣기로는 그 아이는 신입생 선발 면접에서 만점을 받았어. 아마도 류씨 가문 출신인 것 같아. 이름만 들어도 촌스럽네. 오늘의 사회예절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이제 사회무도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창피해서 춤을 춰야 한다니? 왜 창피할까? 여러분이 각자 가문의 대표가 될 때 고급스러운 자리에서 춤을 추어야 할 때가 있을 거야. 춤을 추어야 하는 상황. 그때 아무것도 못하면 손발이 오그라들면 더 창피하지. 자, 모두 2명씩 짝을 지어주세요. 모두 짝을 찾았을 때 농룡과 류춘천만 짝을 못 찾았어. 남자들이 줄을 서서 초대할 줄 알았는데 그는 이상한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 알겠지? 그냥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때 선생님이 찾아왔어. 류춘천 학생만 짝을 못 찾았어. 그래. 나 인기 없나 봐. 류춘천 학생은 이렇게 예쁜데. 그럼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수님 보호자와 짝을 맺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교수님도 감탄할 정도로 빠르네요. 이때 류지태는 완전히 대장부 같은 표정이었다. 우리 빨리 가자. 하지만 춤을 못 춰. 그럼 나 혼자 버려둘 거야. 혼자 남겨둘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춤을 춰야 해. 교수님이 천천히 시작하라고 지휘하시네. 춤 상대의 손을 잡고 3-2-1로 발걸음. 류지태와 농룡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금방 이상함을 눈치챘어. 류지태가 당황한 손 대장부. 나랑 만지면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 아냐. 류지태는 극구 부인했지만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할 수 없어. 손이 닿아도 바로 감정이 전달되진 않아. 그리고 대충 넘기지 마. 내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알았어, 그럼 시작하자.
이후 두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세 곡을 추고 나서 농룡은 대장부의 손에서 땀이 많이 나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렇게 긴장했어. 다른 곳에서도 땀이 나고 있어. 이걸로 그는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 결국 농룡의 얼굴이 확 붉어졌어. 이 순간 실수로 발이 헛디졌어. 다시 실수로 류지태가 그를 안아버렸어. 이렇게 가까운 거리. 이 순간 농룡은 더 부끄러워졌어. 심지어 코피까지 났어. 그 후 간단히 코를 막았어. 병원에 안 갈 거야. 용이 병원에 가. 이미 괜찮아. 류지태는 이상하게 생각했어. 부딪힌 것도 아닌데 코피가 왜 나? 농룡도 모른다고 했어. 그 아저씨보다 생각보다 춤을 잘 추네. 이걸로 류지태는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어. 누군가가 그를 부른 거야. 춤출 때 상상보다 유연해. 대장 류지태는 여전히 배운 적 없다고 답했어. 아저씨 방학 후에 할 일 있어. 없긴 한데. 그럼 같이 재미있는 거 찾아보자. 지금 모국의 상황. 마인 조직의 소중한 연구시설. 마인이 미친 듯이 도망치고 있어. 제기랄 이 개자식들. 저런 괴물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지금 여기서 벗어나 본부에 연락해. 이렇게 급히 어디 가? 마인이 상대방에게 대체 뭐가 원하는 거냐고 묻고 있어. 우리 주군이 어떤 것을 찾고 있어? 지휘형 초월형 마인 X형은 어디로 간 거야? 내가 말해야 할 것 같아. 죽일 거면 죽여봐. 전에 여러 마인들을 죽였어. 한 가지 발견했어. 그건 죽기 직전에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야. 고통이 극에 달하면 인간으로서의 면모가 다시 나와서 버둥거려. 마치 실이 끊긴 인형처럼. 너도 달밤에 춤을 추고 싶어.